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은 처음 배우는 주식 차트 독자분들을 위한 핵심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핵심 특강은 책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1편 거래량 분석에서 거래량으로 매매 타이밍 읽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투자 명언은 모든 주식은 각각 개성이 있다. 나는 사람을 분석하듯 주식을 분석한다. 제시 리버모어의 말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상대적인 힘이다. 이 힘이 사는 사람이 많은 힘이냐 아니면 파는 사람이 많은 힘이냐 이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 변화는 특정한 주식의 상대적 힘이 강하냐 약하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는 데도 단서가 됩니다. 거래량은 주식의 실상을 알려줍니다. 보시면 매매할 때 알아야 할 한 가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제시 리버모어의 말인데요. 이것은 추세고 그 다음에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거래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하나 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입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간다. 이거는 간단하게 사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먼저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거래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상승했다면 이거는 강한 주식이다. 즉 미인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물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강한 주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거래량이 막 느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이거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자체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를 요약하자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도 팔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높은 거래량 속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그 주식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뜻이다. 무언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빠지는 종목은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이 빠지는데 만약에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라고 하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럼 언제 거래를 할까? 이것은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횡보 국면으로 왔을 때 거래량 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관심을 두고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으로 턴할 때 사는 것이 좋다.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바닥은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때 동참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시 리버모어 아시죠? 추세의 아버지라는 제시 리버모어가 보는 정상적인 거래량이란 무엇일까? 지금 1번과 2번을 갖고 왔는데요. 거래량과 주가를 보시고 어떤 것이 정상적인 거래량일까?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책과 영상을 통해서 거래량 편을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거래량 수반 상승, 거래량 감소 조정은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제시 리버모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다시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여기서 거래량 감소 속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조정이 올 때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다시 사는 사람이 유입되면 추가적인 환승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 고점, 전고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전 고점.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 거래량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하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요 직전 거래량을 능가하는 매수 세력이 들어와야지 이거를 뚫는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결국 요 전고점의 매물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량이란 무엇일까요? 또 1번과 2번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할 거는 어느 정도 상승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유심히 주가와 거래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량일까 선택하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상승폭이 둔화된다 하면 첫 번째 경계 신호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요 고점을 넘어가는 것을 너무 힘겨워하고 상승폭이 둔화된다. 이거는 경계 신호다. 비정상적인 거래량 형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험 신호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데 요 파란색 선처럼 요 고점 살짝 넘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면서 내려앉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팔려는 사람들이 대량 매물을 추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이다.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 수반 없는 일시적 반등은 나머지도 다 팔아야 된다. 보시면 이렇게 빠졌어요.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으면서 빠졌는데 일시적으로 거래량도 없는데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매도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가의 하나의 사이클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 리버는 보시면 요걸 유심히 보십시오. 요 플러스라는 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거래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증가 상승 감소 조정, 증가 상승 감소 조정 이와 같은 거는 일반적인 국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보시면 거래량이 플러스 대폭 늘면서 조정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이런 주식도 꽤 많은데요. 거래량 수반으로 사는 현상이 많아서 급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비정상적인 국면이냐? 경계 신호는 90,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 경계 신호로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비정상적인 것,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큰 폭 빠진다. 그러면 위험 신호이다.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거래량 수반 없이 반등할 때는 전략 매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가의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거래량 모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정 국면은 결코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조정 국면은 위험 신호이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멈추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책에 나온 차트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상승 추세 시 거래량.
보시면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정 보일 때는 감소하고 이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많은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던 주가가 전고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 추세가 유지된다. 올라가다가 거래가 형성되지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 이 상승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의 거래량 편을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1번과 2번의 주가 추이와 그리고 거래량 추이를 유심히 살펴셔서 지금 현 위치가 여기와 여기에 있는데 이 주식을 살 것이냐 이 주식을 살 것이냐 선택하셨는지요?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이 작아야 한다.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이전의 저항이 작은 것이 좋다. 보시면 이 시점에서 뒤에 저항이 없다. 이거는 저항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파 시점의 거래량을 꼭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대량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2번 종목만큼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주식이 더 상승 가능성이 큰 주식일까요?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려드린 것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 주식은 조금 더 상승하지만 무너져 내렸고 이전 요때 거래했던 사람들의 매물로 하락하는 모습,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보였고요. 이 주식 경우에는 직전에 저항이 없고 이 시점에서 거래가 또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에서 이와 같은 주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힌트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결국에 대량 거래에는 투자자의 본전 심리가 있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 팔아제끼면서 결국 못 이겨내고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보시면 이전 고점대 악성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고점들이 있고 거래량도 중간중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를 능가하는 대량 거래량이 필요하다. 보시면 지난 과거에 어떤 대량 거래가 형성되면서 하나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는 엄청나게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보면 우리 매물대 차트 아시죠? 기타 기술적 분석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 차트는 누적 거래량이 많은 가격대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70몇 프로가 여기에 다 거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한 상승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매물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서 조정 없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누적 거래량이 적은 구간,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거래량, 사는 사람이 많은
주가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질문 갖고 왔습니다. 상승 과정의 움직임인데요,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인데 1번과 2번 캔들을 보시고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선택하셨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주간 차트상 거래가 준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덜하다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데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 주가 상승도 오래 못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 채 조정을 안 보이고 팔려는 사람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고 재차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를 고가론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는 상승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고가놀이의 경우에는 패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전후의 관계, 장기적인 추세 상황, 거래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확률이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가놀이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책에 보시면 주간 차트상 고가놀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은 일간 차트상 올 이동평선을 타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때 사면 좋다. 오늘 독자분들을 위한 특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각의 편이 다 완성될 때 이 교환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책과 함께 보시면 아주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거래량 편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